안녕하세요. 용원장입니다. 에스테틱 매출 상승 비법서 용원장의 스터디 교육 제 9탄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비법서 스터디 방에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지난주에는 건너뛰고 비법서 강의를 이번 주에 올리게 됐습니다. 좀 부지런 떨어야 되는데 좀 늦게 올리게 된 점 죄송하고요. 오늘 영상은 파트 4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는 세뇌의 법칙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뇌를 이용하다. 스위치를 누르면 고객은 결제를 한다. 일관성의 법칙. 말만 들어도 되게 기분이 좋죠. 우리 샵에 고객님 상담 테이블에 스위치가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고객이 카드를 내고 그 카드로 내가 결제를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죠. 근데 이런 스위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비법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 방법들을 샵에서 적용 중이고 그리고 저한테 교육을 받은 그리고 이 비법서를 읽으신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이 방법을 샵에서 적용 중이에요. 그리고 티켓팅을 예전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왕에 결정을 했다면 스스로 셀프 설득을 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우리의 행동을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미 한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은 타인에게도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도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스스로 취합니다. 스스로 압박하기도 해요. 그래야만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을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 결정으로 내 기분은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죠. 앞서서 여자들이 명품백을 사는 이유, 그리고 남자들이 돈을 벌면 외제차를 사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스스로 명분을 내세우고 셀프 설득을 하는 것도 같은 이치고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에스테틱 원장님들, 초보 원장님들이 처음에 샵을 오픈을 했는데 경영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샵이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고 돈을 잘 못 벌고 있음에도 계속 그 샵을 꾸려 나가는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내가 결정을 했고 샵은 차렸고 뭐 저가로 세팅이 되었던 어쨌든 고객은 오고 있고 계약 기간은 남았고 뭐 등등등 이유들을 들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안 좋은 면이죠. 일관성의 법칙에. 일단 어려운 선택을 내리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는 이 습성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일관성이 작용되는 심리는 잘만 사용하면 내 사업에 굉장히 이로운 큰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악용이 되면 크게 호구당할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이유는 일관성이 대부분의 상황에 적합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동의가 큰 동의를 만들 수 있다는 흐름을 뜻하죠. 그러니까 작은 예스가 큰 예스를 만들죠. 이렇게 작은 예스들이 모였을 때 맨 마지막에 나는 노를 외쳐. 그거에 있어서 사람들은 좀 불편해 한다는 거죠. 일관성의 법칙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사람이 맨날 잘해줘. 9번을 잘해주다가 맨 마지막에 한 번을 못해주면 그 마지막 한 번이 되게 서운합니다. 근데
9번을 막 못해주다가 한 번을 잘해주면 그 한 번이 되게 막 극대화되죠. 그런 것도 다 일관성의 법칙처럼 사람이 한결 같아야 된다, 한결 같다 라는 것들이 여기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들을 대할 때도 손님들한테 너무 많은 과도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할인이라든지 티켓팅 할인을 처음부터 많이 해주면 계속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고객들은 되게 서운해합니다. 이 사람 변했어 라고. 내가 맨날 해줄 수 있는 것들로만 내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것도 좀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럼 자동적으로 일관성의 법칙이 발휘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을 한다는 것, 즉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건데,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들의 일례로 병원이 있겠죠. 우리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의사는 권위자고 전문가고 이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처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관성의 지름길이 작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동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테틱의 고객님들 역시 일관성의 자동화에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들이 이것을 좀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샵의 충성 고객이라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내가 새로운 뭐 제품이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어. 그럼 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결제를 하고 티켓팅을 합니다. 충성 고객님들은. 왜? 이 원장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원장님이 나한테 권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지. 그거 좋으니까 권하셨겠지. 믿고 맡긴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것저것 재고 이러는 거는 피곤하기 때문에 소비 결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믿고 맡깁니다. 그러면 충성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님들이 왔을 때도 이런 일관성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고객들은 이미 구매 욕구를 가지고 샵에 방문을 해요. 근데 그 샵에 방문을 했을 때 일관성이 있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유발하는 포인트만 잘 찝어줘도 구매 전환율은 80% 이상에 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관성의 심리를 반하는 행동, 그러니까는 노라고 외치는 거를 잘 하기 싫어해요. 계속 yes, yes, yes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노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그러려면 머리가 끊임없이 재고 따지고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거든. 부담스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작은 예스들이 모여지면 맨 마지막에도 예스를 합니다. 즉 에스테틱 원장님이 이 고객의 가이드를 제대로 잡고 이 고객이 예스, 예스,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가이드들을 계속 주변에 깔아준다면 맨 마지막에 큰 예스. 큰 예스가 뭐예요? 카드를 내밀거나 현금을 내미는 티켓팅을 하는 게 되겠죠. 큰 예스는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면 세뇌. 고객이 에스테틱 샵에 개입되는 기초 체면 단계. 입장의 정립. 그냥 제목만 봐도 대충 이제 알 것 같죠. 우리가 여태까지 교육을 빠지지 않고 계속 들으셨다면 아실 거예요. 입장이라는 거. 내가 고객을 대할 때 내가 가져야 되는 입장은 뭘까요? 갑, 알파, 멘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멘토 포지션, 전문가 포지션으로 입장을 정립을 한다면 고객은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객을 최면 걸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은 예스들을 만들어내서 큰 예스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챕터에서 나눠요. 에스테틱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경영 형태를 이제 여러 가지를 책에서는 많이 다뤄놨어요. 무료 상담 안 되고 뭐
쉽게 가능한 상담도 없고 또 확실한 포지션 정립해야 되고 바디 관리는 안 하고 우리는 페이스 관리만 진행하고 네일이나 왁싱 등 유사 뷰티 컨텐츠는 안 하고 또 하나의 컨텐츠에만 집중해서 우리는 전문 피부센터다. 그리고 우리는 고가 관리만 한다. 등등등의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영 형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대로 다 따를 수는 없겠죠. 우리 샵의 상황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 샵은 왁싱이 주가 되는 샵일 수도 있고 뭐 반영구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바디 관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근데 책에서 말하는 이 경영 형태는 정말 최상위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야 할 곳이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포인트를 찝어서 내자면 1번, 무료 상담은 없다. 상담비가 입금이 된 후에 상담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2번, 상담 일정 또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만나서 문 열고 지금 돼요? 지금 상담돼요? 뭐 얼마예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상담 또한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확실한 포지션을 정립을 해서 고객은 상담비를 내면서까지 상담을 요청을 했고 그것은 고객의 피부 관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전문가 원장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장은 알파, 고객은 베타라는 확실한 입장 정리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입장 정리 3 콤보 지레밭이 있다면 티켓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져요. 일단 고객은 상담비를 입금을 하고 들어오죠. 그리고 상담 예약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우리가 물어보죠. 여기 왜 왔는지. 그럼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 이 샵에 온 이유에 대해서. 그 고객은 이 샵에 오기 위해서 이미 상담비도 냈고 자기 스케줄을 조절해서 예약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방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미 원장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물어보는 대로 본인이 솔솔솔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의뢰 세팅이 되고 있어요. 철저히 원장님은 가베 세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부르는 예스, 티켓팅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우리는 고객님들과 입장 정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일단 어떤 입장을 정하면 그 입장과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우 자연스럽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책에도 예를 입장 정립의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외제차 매장을 갔을 때, 명품 가방 매장을 갔을 때, 그리고 정치나 외교 협상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 에스테틱 샵에서는 어떤 입장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샵에 방문한 고객에게 저희 샵에 오시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고가의 화장품이나 병원 관리도 받아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 30회 정도 티켓팅을 무리 없이 진행하시는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우리 샵에 오는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자기가 속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현재 자기 입장이 이 정도의 고가 관리는 나는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입장 정립이 되는 거죠. 고객들이 비싸요 라는 말을 종종 해요. 그러면 원장님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비싸지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하면 싸요. 병원에 비하면 싸요. 비싸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요? 네, 고객님, 물론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뭐 이런 걸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저렴하네 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입장 정립을 해주는 거죠. 이 금액이 너는 비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을 저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너도 그 사람들의 하나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피부 관리 니즈가 있는 고객들이 이제 샵에 문의를 합니다. 뭐 문자가 됐던 전화가 됐던 대부분 질문이 얼마예요? 거기 얼마 붙어 있어요? 기본 관리 얼마예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가격 오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 샵은 기본 매뉴얼화 되어 있는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이 정하게 하는 샵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 얼굴을 보고 피부 상태를 보고 내가 상담을 해서 그 상담에 맞는 케어를 내가 컨설팅해주고 가이드를 하는 샵이기 때문에 가격을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네 얼마입니다. 기본 얼마부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 원장님들 마음가짐부터 이 사람 안 올 거야. 그냥 떠보는 걸 거야.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떠보는 전화 되게 많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떠보기만 하고 오지도 않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원장님들의 잘못된 상담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격을 오픈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것들의 상담을 통해서 고객에게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오픈이 된다. 이게 싫으면 전화 끊으면 되고 이게 좋으면 상담비 입금하고 상담 예약을 잡아라. 그리고 상담일에 맞춰서 방문을 해야 고객들은 티켓팅을 할 준비가 돼서 옵니다. 이 얘기들 속에서도 당연히 다 작은 예스들이 있겠죠. 고객들이 노라고 하고 전화가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런 고객들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 샵이 전문가적인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 샵에 손님이 넘쳐나고 후기가 넘쳐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상담비 내는 게 싫고 상담비까지 내 무슨 예약까지 해 저기 뭐야 배불렀네 이러고 안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고객들도 견눈질해서 계속 봅니다. 그 샵에 그 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야 근데 뭐 되게 계속 손님이 많아 손님들 반응이 되게 좋아 그러면 그 고객은 결국은 돌아와요. 결국은 원장이 시키는 대로 돈 입금하고 예약하고 옵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고객들만 우리 샵에 와서 케어를 받고 내 가르침, 그러니까 내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들이 딱 정해지면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1, 내 에스테틱 샵에 손님이 넘쳐난다면 사회적 증거를 이용하라 라는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긴 했는데 계속 물 마시면서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녹음을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주 올리지 못해서 정말 항상 늘 얘기하지만 죄송하고요. 더 자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제 꼭 하시고요. 제가 숙제는 우리 그 스터디 밴드 방에 올려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